자, 안녕하십니까? 바로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말해 뭐합니까? 빠르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돌비님? 안 들리세요, 혹시? 잘 들립니다. 가끔씩은 동네꼬마님께서 그냥 예. 처음 참여하신 느낌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예. 않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참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맞아요. 그래서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예. 처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 저번에도 처음으로 예.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도 예. 처음으로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긴장되실 거고 네네네. 아마 말을 버벅이실 수도 있고 머리가 하얘지실 수도 있어요. 이야기 하시다가. 그럼요. 네. 미치겠어요, 떨려서. 그리고 시청자분들 채팅 보면 머리가 진짜 하얘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마음 편안하게 이야기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심호흡 좀 잠깐 한 번만 할게요, 돌비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예. 빠르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늘 이야기는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렛츠가 하면 이렇게 제가 예. 따라해 주시면 돼요. 제가 렛츠가 하면 랄룰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거 편집점 때문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랄룰라! 랄룰라! 오늘 얘기는요, 10년이 조금 더 된 얘기입니다. 아마 듣다 보면은 언제쯤인지 많은 분들이 유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당시에 20대 후반에 똘비라고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는 이제 당연히 학교는 안 다니고 있었는데, 똘비라는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쟤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시험을 보면은 성적이 좋은 사람들. 똘비가 딱 그 케이스였어요. 그렇게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알만한 대학교에 진학을 했었고,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가 남자들 보통 군대를 중간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군대 선임을 좀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도박에 빠집니다. 본인의 이제 뛰어난 머리를 믿고 도박으로 재미도 보고, 또 결국 끝은 이제 패가망신이지 않습니까? 학교도 중간에 본인이 자퇴를 했었고, 그렇게 그쪽에 미쳐서 살다 보니까 아주 좀 페인 같은 생활을 쭉 하고 있었고, 흘러오다 보니까 20대 후반이 됐던 거예요. 그때 상황이 좋았겠습니까? 그 도박을 그렇게 하는데 수많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있었고, 가족한테서는 거의 호적에서 파여 나갔었고, 인간관계는 다 무너져 있었고, 아주 상황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금전적으로 좀 사고를 크게 쳤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 것도 좀 건드리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도 했대요. 안 되겠다. 우리 학교라고 표현하는 교도소를 한번 갔다 오든가, 결국은 그렇게 되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따박따박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가 명함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명함이었냐면은,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가끔 현수막이나 명함을 보시는 경우가 있을 건데, 법률 상담 해주시는 분들, 무료 법률 상담. 그래가지고 파산, 면책, 개인회생 이렇게 해가지고 사채 말고 진짜로 상담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전화나 해보자.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남성분이 받으셨고, 본인은 이 지역 어디에 무슨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장이다. 무슨 일을 겪고 계시는지 자세한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전화상으로 좀 샬라샬라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정도 쭉 듣더니, 그러면 일단은 내가 들어봤을 때 나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본인이 물론 중퇴지만 학력도 그 정도면 머리가 좋으신 것 같고, 충분히 일을 해서 갚으실 생각하는 게 낫다, 이거는. 그러면서 한번 사무실에서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문자를 보내줬고, 보니까는 실제로 어디 법률사무소 딱 찍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한 시간이 오후 2시라고 해보면 1시가 조금 못 됐을 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예, 사무장님 하고 받으니까, 예, 똘비씨 좀 이따가 오시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출발하신 건 아니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저 아직은 출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위치가 혹시 어디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어디 동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잘 됐네. 아니, 법원에 서류 내고 그 다음에 서류 업무 처리할 게 있어서 좀 밖에 나왔는데 시간이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바깥에서 한번 보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뵐까요? 그러니까는 근처에 어디 카페를 하나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카페에 이제 갔대요. 앉아가지고 그분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나이는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셨고 굉장히 옷도 깔끔하게 입고 계셨고 딱 봐도 그냥 어디 진짜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계실 법한 그런 느낌이었대요. 네. 앉아가지고 이제 뭐 자기 살아왔던 얘기, 현 상황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쭉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적으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면서 어느 정도 막 컨설팅을 하면서 막 적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일단은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똘비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법적으로 회생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기 앞서서 그 전에 본인이 한번 이거를 해결해보는 쪽을 모색을 해봐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금액이 제가 지금 당장 어디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그렇죠. 큰다고 해서 뭐 회생한다고 바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깝네요. 학력도 좋고 머리도 좋으신 것 같은데 정말 나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너무 아깝네요. 그러면서 일을 해보세요 차라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학교 중퇴고 한 번도 실은 제가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뭐 다 이해한다고 내가 한 군데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얘기를 좀 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전 당장이 좀 중요합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당장 뭐 그래요 돈이 중요하겠죠. 그래도 한 번은 만나보고 법적으로 진행할 건 진행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개인의 생애도 버는 돈이 있어야 돼요. 매달 꼬박꼬박 돈을 내야 돼. 막 그런 설명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그 자리가 끝났대요. 예. 그리고 나서 한 두세 번 정도 더 통화를 하면서 어떤 한 분을 소개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분을 또 카페에서 만났대요. 이제 그때 오신 분은 어디 회사 뭐 이사님 정도 되신다고 이렇게 소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꿀벅 인사를 하니까는 안 그래도 사무장님한테 얘기 들었다 하면서 본인이 왜 나를 만났는지에 대해 설명을 이제 하더래요.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인재를 데려다가 올바른 삶을 살게 해주고 대신에 당신의 모든 능력을 우리 회사에 투자해주길 바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말은 좋다 그래 하면서 끄덕끄덕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생활이 많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일을 한번 도전을 해볼 거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뭐 바로 가서 일을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는 아니다고 하면서 본인 거 명함을 하나 이렇게 빼서 쫙 주더래요. 예. 보니까는 써있기로는 뭐 돌비 땡땡 코퍼레이션 써있는데 그 돌비 뒤에 땡땡이 마치 일본어 같더래요. 뭐 돌비모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 회사입니까? 물어보니까는 우리 일본 회사라고, 일본 계열 회사고 우리는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 럭셔리 뭐 펜트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다. 일본에선 굉장히 큰 회사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근데 그쪽 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가서 뭐 삽질하랍니까? 그냥 당신같이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는 필요한 거고 서로 간의 니즈가 맞는 거다. 기업의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 이념에 부합을 한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있으니까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본사 가셔서 시험도 보셔야 되고 사실은 무조건 뭐 입사를 한다고 내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일단은 한번 가서 그러면은 교육도 받아보시고 시험도 좀 보시고 꼭 우리 회사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네요. 나 이렇게 리크루팅 해야 나도 실적이 좋다고 하면서 이제 막 너스레를 떨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옆에 서류 가방을 갑자기 열더래요. 서류 가방에 흰색 봉투가 한 10대 개는 쫙 들어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흰색 봉투 하나를 싹 빼가지고 본인한테 쓱 주더래요. 이게 뭐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열어보시라고. 그래서 봉투 하나를 딱 보니까는 300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그러니까는 일단은 뭐 당장 생활비도 없을 정도로 힘드시다고 하는데 가불 정도로 생각하시죠. 회사 들어오시면은 나중에 월급에서 제할 돈들인데 꼭 리크루팅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한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졸지에 나를 뭘 믿고 이 큰 돈을 주지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받아도 될런지 그랬더니 받으시라고. 받고
내일 아침 9시까지 어디 우리 사무실로 나와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 자리를 끝냈어요. 그리고 집에 생각하니까는 이게 외국 계열 회사여서 그런지 리크루팅을 상당히 강하게 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 사무실 가면 혹시 한쪽에 잡혀가지고 사이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가서 옥장판을 팔아야 되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근데 어찌됐건 갔대요. 다음날 가서 딱 봤더니 되게 진짜로 깔끔한 사무실이었대요. 사무실도 크고 사람도 꽤나 많네.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어디 옥장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대요. 하고 이제 들어갔대요. 그래서 두리번 하고 있으니까 안내를 해주고 이야기를 쭉 듣는데 이제 일본에 가서 직접 교육받고 꼭 시험 합격하고 와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이제 본인한테 이것저것 서류를 좀 요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서류 이제 다시 구비해서 갖다 주고 그쪽 회사에서 비행기 티켓팅을 해줘가지고 향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후쿠오카였대요. 일본. 졸지에 이제 후쿠오카를 갔어요. 도착하면은 사람이 기다릴 거고 아마 서로 이제 모르니까 그러겠지만 그 후쿠오카에 가는 비행기에 똘비씨 말고도 한 대여섯 명이 더 갈 거다. 그건 후쿠오카에서 아마 그 차 타면서 서로 알게 될 거다. 전국에서 모이니까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도착하고 안내해준 대로 갔더니 본인을 기다린 사람이 있고 본인까지 한 6명 정도 딱 숫자가 되더래요. 그래서 서로 막 인사를 했대요. 나이는 이제 본인 또래도 있었고 본인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인사를 하고 차를 타고 이제 뭐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후쿠오카 이쪽 남부 쪽 규슈 막 이쪽이 이제 온천이랑이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온천을 시켜주더래요. 온천 시켜주고 맛있는 밥 먹여주고 뭐 교육은 둘째치고 한 2박 3일을 정말 관광 온 사람처럼 너무 재밌게 놀았대요. 막 그렇게 놀면서 이제 거기에 한 명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교육은 혹시 언제 가는 거냐? 회사는 우리가 언제 가는 거냐? 그랬더니 일본에 오셨으니까 일본 문화도 체험해보시고 천천히 가서 이제 우리 테스트 시험이랑 보고 하려면 엄청 빡세다고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다 해드리는 거다 얘기를 하는데 진짜 좋은 회사구나 하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뭔 생각이 있었냐. 아까 제가 뭐 돌비모토 코퍼레이션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에서 가기 전에 검색을 해봤죠. 똘비가. 그랬더니 실제 일본에서 상당히 큰 기업이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 큰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구나 싶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2박 3일 사람들하고 놀면서 좀 친해지고 하는데 심지어 개인실까지 줘가지고 너무 편하게 시간을 보냈고 이제 이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신난다. 이제 드디어 시험을 보러 가는구나 하고 차를 타고 한참을 향했대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한참을 향했대요. 그리고 나서 어디엔가 도착을 했고 거기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이제 본사 직원분 한 분이 오신다. 여기서부터는 그분이 인솔을 할 거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기다리니까 또 승합차 한 대가 오고 이제 거기서 두 분이 내리시는데 한 분은 한국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사람이 한국말 하면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일본인이 한 명 있었고 그냥 한국말을 아예 할지 몰라 보이는 일본인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와서 본인들을 인솔을 해서 어디론가 또 출발을 했대요. 이제 가면서 차에서 한국말을 하시는 분이 묻더래요. 한국 쪽에서 내가 서류를 다 받아봤는데 혹시 여기서 일본어 하실 줄 아는 분 손 좀 들어보셔라. 가산점 드린다 그러더래요. 근데 똘비가 가기 전에 한국에서 이 질문을 받았었어요. 너 일본어 할 줄 아냐? 일본어 할 줄 알면 가산점 있다. 근데 우리 똘비가 머리가 좋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못 믿었었고 그래서 일본어 할지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똘비가 일본어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원어민 수준은 아니어도 우리가 뭐 일본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뭔 말하는지 다 알아듣고 어느 정도 대화도 할 수 있을 만큼 일본어를 할 줄 알아요. 똘비가. 근데 처음에 할지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손들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쭈구리처럼 그냥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쓱 보더니 아쉽다. 일본어 할 줄 알면 가산점이 꽤나 큰데 많이 아쉽다 하면서 이제 다시 앞에 보고 차는 가던 길 가고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어디 산중 이쪽에다가 본인을 넣더래요. 다
그 전에는 도심에 있는 호텔 같은 데서 머물렀는데 이제는 산장 같은 곳에 본인들을 머무르게 시키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별장이나 연수원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제 저녁 시간이잖아. 저녁 먹고 들어왔으니까 회의실 같은 곳이 있었대요. 크게 식당 겸 거기에 다 앉아 있는데 이제 둘이서 정식으로 뭔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한국말 할 줄 아는 분이 머무르면서 여기서 교육을 받으실 게 아니고 쭉 이동을 할 거다. 이동하면서 몇몇 군데 견학도 시켜드리고 하면서 일정을 좀 조율을 할 거니까 일단은 편안하게 쉬시고 뭐 서류 한 장씩 나눠드릴 테니까 요 서류 검토하셔서 서명할 거 있으면 서명하시고 그러면서 안내를 하고 일본어만 할 줄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딱 나와가지고 일본어로 뭐 웃으면서 인상이 엄청 좋았대요. 인사를 일본어로는 유창하게 딱 하는데 그 인사를 듣는데 똘비가 이상하더래요. 자, 일본어로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그냥 하자 치면은 한국에서 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여러분들 모두가 시험에 합격해서 같이 일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어로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나는 니들이 하루라도 더 버텼으면 좋겠다. 내 돈줄들이여 반갑다. 죽지 말고 버텨다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었고 똘비가 이상한 건 저렇게 이상한 멘트를 씹으렸는데 옆에서 이제 한 명이 번역을 해줄 거 아니에요. 번역을 해주는데 번역은 만나서 너무 반갑고 뭐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길 희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더래요. 분명히 일본어로 얘기한 건 그게 아니에요. 뭔가 진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지금 죽지 말라고? 하루라도 더 버티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티를 낼 수가 없었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둘이서 웃으면서 일본어로 뭐라 그냥 간략하게 일상적인 대화 좀 하더니 들어가서 쉬어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또 방은 다 개개인 각자 방을 줬대요.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쉬는데 저 일본 사람이 방금 왜 이상한 말을 했지? 이거 이상한데? 나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모르겠다. 일단은 왔으니까 조금 며칠만 더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다음날 아침이 받고 밥을 먹고 바로 또 어디론가 또 출발을 하더래요. 근데 이제 똘비가 그때부터는 조금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했대요. 근데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다들 신나 있었대요. 웃으면서. 본인만 두리번 하면서 이정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 같은 걸 보면서 가는데 이게 있어요. 돌비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요. 돌비님 같은 경우에 논산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알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인이 한국에 왔는데 논산을 지나는데 논산이란 이정표를 보고 이게 어딘지 알까요? 모르죠. 한국에서 위치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일본어는 할 줄 아니니까 가면서 이정표를 보면서 여기는 뭐 돌비시구나. 뭐 여긴 돌비군이구나. 막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는데 이게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더래요. 그리고 조금 더 수상했던 거. 이 일본인들을 만나면서 이 일본인들이 회수해 간 게 있어요. 여권하고 핸드폰을 회수를 해가더래요. 보안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전화로 왔다 물어볼 데도 없고. 그렇게 또 다음날 저녁이 됐고 이번에도 도심이 아닌 진짜로 사람이 안 사는 어떤 진짜 시골 같은 곳에 또 차를 세우고 어느 허름한 집에서 이제 본인들을 재우더래요. 근데 이때는 2인 1실을 썼대요.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일본인들이 또 한국말로 뭐라 말 좀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방에 들어가는데 옆에 본인보다 5살인가 많은 형하고 같은 방을 썼대요.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를 했대요. 저기 형 그랬더니 그러길래 어제 우리 처음에 그 인사할 때 있잖아. 형 일본어 알아? 그랬더니 하나도 모르지. 왜? 너 할 줄 아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 사실 나 일본어 할 줄 아는데 한국에서 나 이거 좀 이상한 회사 같아갖고 그냥 얘기 안 했었거든. 나 일본어 할 줄 아는데 인사가 좀 이상했어.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러니까는 우리 와서 환영한다 그런 인사가 아니었어.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했는데 죽지 말고 하루라도 더 버티래. 니들 건강하니까 잘 버틸 수 있지 않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형 우리 보고 죽지 말래.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듣더니 이게 일본이 사무라이 문화가 있어서 그래. 이게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사무라이 정신으로 죽지 말고 버텨서 살아가라. 뭐
너 그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 내가 일본어를 그렇게 못하진 않아. 충분히 이상하게 들렸다니까. 그러니까는 몰라. 야 몰라. 그럴 이상한 거 같았으면 야 진작에 우리가 어디로 팔려갔겠지. 야 방 좋은 거 봐라. 침대랑 푹신푹신하다 야.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쉬어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침대에 누워있는데 잠이 좀 잘 안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쐴까 하고 이제 바깥으로 나갔대요. 딱히 본인을 감시한다던가 뭐 문을 걸어 잠궈 놓는다던가 이런 것도 없었대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담배나 빡빡 피면서 어슬렁어슬렁 거닐고 있는데 일본 건물들이 목조 건물이 좀 많대요. 그래가지고 방음이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떤 방에서 이제 큰 소리는 아니고 일반적인 목소리로 통화를 하는 게 바깥에서 담배를 피는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발소리를 좀 죽이면서 그쪽 창문 근처로 이렇게 갔대요.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본어로 대화를 하는데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더래요. 뭐 우리 당장 가면 되는 거냐. 왜 이렇게 일이 늦어지는 거냐. 사람들 데리고 지금 뺑뺑이 돌면서 일정 맞추는 것도 힘든 거 아냐 모르냐. 거긴 도대체 왜 그냐. 이번에 온 사람들 나이도 젊고 다 건강해 보인다. 진짜 상태 좋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정신 상태나 학력이라든지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건강 얘기, 우리가 참 건강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래요. 이거 아무래도 뭔가 진짜 이상한데 하고 이렇게 듣다가 하고 돌아서가지고 좀 뚜벅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안쪽에서 다른 일본인 한 명이 나오더래요. 그 나온 일본인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딱 마주쳤대요. 그러니까는 안 주무셨냐고. 저 잠이 안 와서 그냥 담배 한 대 피우고 지금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냐고.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그러면서 안녕히 주무세요 하면서 일본어로 이렇게 인사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그냥 목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쓱 이제 걸어갔대요. 쓱 걸어가는데 뒤에서 일본어로 본인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아침에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보고 그냥 다시 목례만 하고 다시 앞을 보고 딱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기요 글더래요. 다시 뒤를 돌아봤대요. 그랬더니 본인 쪽으로 뚜벅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눈빛이랑 되게 선하고 얼굴도 되게 선하게 생긴 사람인데 무표정으로 빤히 본인 눈동자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더니 똘비씨 일본어 할 줄 알아요? 글더래요. 아니요? 저 일본말은 뭐 하이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빤히 쳐다보더래요. 진짜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일본말 할 줄 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차 이동하면서도 그렇고 아까 저녁에도 그렇고 일본말로 이렇게 대화하면은 잠깐 집중하시는 것 같길래 일본말 할 줄 아시죠? 이렇게 또 확정적으로 뭔가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진짜 몰라요. 일본말을 알면 제가 뭐 손 들었죠? 가산 좀 주시는데 그러니까는 아쉬워서요. 일본말 할 줄 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요. 들어가서 쉬세요. 내일 뵐게요. 하고 들어갔더래요. 이게 단순한 대화였지만 방에 들어왔는데 본인 손에 땀이 흥건하더래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엄청 긴장했구나 싶더래요. 근데 이게 냉철하게 생각을 해봤대요. 일본어를 할 줄 알면 가산점이 있는 회사에 일본어를 할 줄 아냐 하는 것 같다 이런 질문과 대답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내가 긴장을 하고 있지? 이거 진짜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 잠에 들었고 또 날이 밝았고 차는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눈에 딱 띄는 이정표가 보였대요. 도쿄 근방까지 온 거예요. 저도 이 얘기 듣고 지도를 한번 찾아봤는데 일본 남부에서 도쿄까지 거리가 상당하더라고요. 어쩐지 본인이 차만 오지게 탔대요. 도쿄 근방까지 내가 지금 왔구나. 본사가 일본의 수도에 있구나. 이제는 본사로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점심을 어디선가 먹고 나와가지고 이제 담배 피고 뭐하고 이제 있고 일본인들은 한쪽에서 통화를 하더래요. 둘 다 각자. 똘비가 근처로 가가지고 귀를 최대한 쫑긋 세우고 얘기를 이렇게 들었대요. 그러니까는 내일 데리고 들어가겠다. 오늘 저녁까지 잘 재우고 내일 데리고 들어갈 테니까 정사는 확실히 하자. 이번 애들은 진짜 괜찮다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래요.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확신을 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였는지는 몰라도 내일이라는 그 멘트들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뭔가 본인들을 조금 더 빡세게 통솔을 시작을 하더래요. 차에 빨리 탑승해라. 이동한다. 쭉 이동하고 뭐 어디 들리는 것도 없었대요. 그냥 어딘가 숙소로 들어갔대요. 근데 이번 숙소는 조금은 달랐대요. 그동안은 그냥 진짜로 뭐 저녁에 바깥에 걸어 나와가지고 그냥 어디론가 가려면 쭉 떠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번은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철제 게이트도 있고 담장도 높이 쳐져 있고 이런 집 있잖아요. 저택 같은 이런 곳에 본인을 데리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날은.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됐고 그냥 다른 때하고 똑같았대요. 그냥 자라고 했대요.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생각들이 싸우고 있었대요. 내가 이거는 예민한 건가? 아니야, 이거 이상해. 지금이라도 나가자. 잠깐만, 여권은?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다. 어떤 미친 회사가 교육도 안 들어갔는데 여권하고 핸드폰을 뺏어가. 그래,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잠깐만, 우리 거 뺏은 거 여권하고 핸드폰은 얘네가 어디다 놨었지? 차에 놨었지? 그래, 차 다시 방에 넣었었어. 차에 한번 가볼까? 그래서 나왔대요. 바깥에 뜰로 나와서 자동차 있는 쪽으로 갔고 자동차 문을 열어봤더니 문은 잠겨 있더래요. 어떻게 하지? 나가야 돼. 내일 아침에 그럼 이동을 하다 나갈까? 막 머리를 굴리고 있었대요. 근데 안쪽에서 또 누군가 걸어 나오더래요. 봤더니 어저께 본인이랑 대화를 했던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일본인이었대요. 똘비씨, 왜 또 안 자고 나와 있어요? 글더래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오네요. 잠자리가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는 어서 들어가세요. 글더래요. 똘비가 질문을 했대요. 저기 선생님, 우리 혹시 도쿄로 가는 겁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왜 도쿄라고 생각하시나요? 글더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큰 도시니까요. 그러니까는 어디 뭐 이정표라든가 일본어를 읽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또 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셔요? 일본어 할지 모른다니까. 들어가서 주무세요. 나오시지 마시고. 글더래요. 그래서 그냥 좀 바깥에 더 있다 들어갈게요. 그러니까는 들어가세요. 바깥에 여기 문도 잠글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왜요? 왜 갑자기 조금만 더 바람 쐴게 먼저 들어가 쉬세요. 그러니까는 들어가시죠. 들어가서 쉬시죠. 이렇게 나긋나긋 타이르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뭔가 본인이 그 분위기에 눌렸대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딱 이제 그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뭔가 내 본능을 따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사람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감이라는 게 있고 문득 누군가 날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누가 날 바라보냐고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쪽 방향 고개가 팍 돌아가신대요. 창문 쪽으로 시선이 딱 돌아갔는데 창문 바깥에 사람이 한 명 서가지고 본인을 지켜보고 있더래요. 놀래가지고 이렇게 누군가 하고 창문 가까이서 보니까는 한국말 할 줄 아는 일본인이 창문 밖에서 본인을 지켜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 미친 저 왜 저래?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되게 태연하게 손을 이렇게 빠이빠이 하듯이 흔들어 주더래요. 잘하고. 얘네가 뭔가 지금 나에 대해 냄새를 맡았구나. 침대에 누웠대요. 모험이다. 이거는 가면 안 된다. 왠지 내일 차 타면 못 내릴 것 같다. 이거는 오늘 저녁이라도 일단은 그냥 여기서 나가자. 뭐 여권이야 분실? 상관없지. 뭐 까짓 거. 예. 나 일본어 할 줄 아니까 도쿄 그렇게 안 먼 것 같으니까 도쿄 가가지고 다시 잘 서류들 발급해가지고 한국 돌아가자. 그 생각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가만히 누워 있었대요. 온 신경을 귀에서 탁 집중을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래요. 다 자겠지? 하고 싹 일어나서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좌우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복도에.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면 현관 같은 걸 열고 나가야 되는데 현관 문 손잡이를 이렇게 잡았대요. 잡고 돌리는데 이게 기름칠이 잘 돼 있으면 팡팡 돌아갈 건데 조금 삐걱삐걱 하면서 돌아가는 걸 본인이 이제 아까도 열고 나갈 때 들었거든요. 네. 천천히 삐기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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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돌리고 있었대요.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똘비씨 하고 뒤에서 본인을 크게 부르더래요. 뒤돌아봤더니 그 일본인이더래요. 한국말 할 줄 아는. 예? 그러니까 이 오밤중에 도대체 안 자고 어디 가시는 거죠? 글더래요. 그래서 바람 좀 쐬려고요. 저 담배 한 대 좀 태우고 하려고. 그러니까는 편하게 여기서 태우세요.
방에서 태우셔도 되는데 방에 재떨이 있잖아요. 아니요, 바깥 바람 좀 맞으면서 좀 하고 싶어서요. 안 돼요. 들어가세요. 글도래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러십니까? 저 바깥에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문 손잡이를 그냥 잡고 돌렸대요. 근데 잠겨 있더래요. 근데 이게 조금 특이했대요. 왜 특이했냐? 똘비가 지금 바깥에 있는 게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있는데 문이 잠겨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그 동그란 문 손잡이 가운데 배꼽 있지 않습니까? 배꼽을 만져봤더니 그 자리가 원래는 안쪽에 있으면은 볼록 튀어나온 게 있었는데 그 자리가 열쇠의 자리더래요. 아, 이 문은 양쪽에서 잠그는 거구나 싶더래요. 다시 뒤를 돌아봤대요. 문 좀 열어주시라고. 나가서 저 너무 답답해서 담배 한 대만 필란다고.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답답할 수도 있죠. 이쪽으로 오세요. 사무실에 열쇠가 있어요. 따라오세요. 그리고 앞장서서 어디론가 가더래요. 뒤따라서 걸어갔대요. 뒤따라서 이렇게 쭉 걸어가니까는 사무실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느낌이 너무 쎄했대요. 아, 이 사무실도 왠지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더래요. 무서웠대요, 그냥. 그래서 사무실을 들어가는 척 하다가 몸을 뒤로 한번 싹 뺐대요. 와, 근데 만약에 본인이 뒤따라서 쓱 들어갔으면은 100% 잡힐 상황. 본인이 안쪽으로 몸을 넣었다 싹 빼니까는 누군가 우당탕 하면서 본인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확 사람이 뛰쳐나와서 예. 벽을 딱 짚더래요. 보니까는 그 다른 일본인이더래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화가 뭔 필요가 있어요. 뒤돌아서 뛰었대요. 근데 현관은 막혀 있고, 그런데 이 건물 역시 목조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네. 창문도 오래돼 보였고 본인이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 식당 같은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당연히 의자가 있을 거고 의자도 원목으로 돼 있었대요. 상당히 무거웠고 의자를 식당 창문으로 집어 던지자. 그러면은 식당 창문은 깨져 나갈 거고 나는 거기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뚫렸고 거기로 나갔는데 뒤에서 온갖 소리를 다 지르면 쫓아오더래요. 거기 서라고 일본어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어디 가냐고, 일로 오라고, 어디가! 거기서 막 하면서 막 쫓아오니까는 그냥 미친 듯이 뛰는데 이제 두 번째로 담벼락이 본인을 가로막고 있더래요. 담벼락이 생각보다 높았대요. 높이가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2m가 좀 넘어 보였대요. 담 높이가. 눈을 막 돌리다가 정문에, 거기는 철제로 된 게이트니까 정문으로 뛰어가서 이 철제 게이트 상단 높이는 거의 3m 정도 돼 보였는데 그 철제가 이제 사선으로 얽혀 있으니까 발로 밟으면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거기를 우리 어릴 적에 그 구름 사다리 오르듯이 막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뒤에서 한 명은 차 시동을 걸고 한 명은 본인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대요. 이거는 내가 도망치길 잘했다. 이거는 여기 있었으면 나 됐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3m에서 점프해가지고 그냥 떼굴떼굴 몇 번 구르고 그냥 산길을 뛰었대요. 산길을 뛰고 바깥에서 게이트 문 열리는 소리 들리고 차 막 오는 소리 들리고 하는데 아, 차만 오나 한 명은 뛰어오나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들고 있고 본인이 뛰다가 들어온 길은 대충 아니까 저쯤에 인가가 있었는데 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미친 듯이 이제 막 뛰어서 일단은 갔대요. 예. 중간에 차가 본인을 따라잡을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본인이 왔다 갔다 그 길로 뛰다가 옆으로 빠졌다 이렇게 하다가 어찌됐건 민가가 있는 쪽까지 내려왔는데 민가가 온통 어둡더래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딱 봐도 한국으로 따지면 완전 깡 시골 같은데 네. 어르신들밖에 없을 거고 일찍 주무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한쪽 가가지고 스미마생 열심히 외쳤대요. 핸드폰 놓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쪽에서 되게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같은 분이 한 분 나오시더래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저 전화 좀 쓸 수 있냐. 전화 어디다 하려고?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싶더래요. 예. 한국은 119, 112. 잠깐만, 여기선 내가 어디다 전화를 한다고 해야지? 그래서 저기 경찰을 좀 불러달라 얘기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는 너 혹시 한국 사람이니? 묻더래요. 그 할머니가. 한국구?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본인이 일본어를 막 엄청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몇 마디를 나눠봤는데 한국 사람이냐고 갑자기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이 할머니가. 갑자기 한국? 왜요? 그러니까는 너 한국에서 왔구나? 그러더래요. 근데 그 순간 머릿속으로 야, 이 마을 아니다. 여기 있으면 나 죽는다 싶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본능적으로 다시 돌아섰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들어와. 경찰 불러줄게. 어서 이리 들어와. 그러더래요. 돌아서서 할머니를 보는데 할머니 눈빛이 굉장히 강하게 뭔가 갈구하는 눈빛이었대요. 이게 말로 표현이 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다시 뛰었대요. 한참 길가라서 그냥 미친 듯이 달리다 걷다 그랬는데 차 한 대도 못 봤대요. 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동이 텄고 본인이 타박타박 어디론가 계속 걷고는 있는데 와 진짜로 10시 정도 됐을 거라고 본인이 추측을 하는데 그제서야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어떤 모습이 보이더래요. 동네가.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니까 거기서는 한국 사람이냐고 안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쿄로 갔고 도쿄에서 도움을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한국까지 이제 와서 보니까 핸드폰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천으로 바로 갔대요. 인천으로 가가지고 PC방으로 먼저 향했대요. PC방에서 메신저를 이용해가지고 그나마 연락 좀 하고 다닌 친구들한테 연락을 이제 막 하고 이 친구들이 도와줘서 본인이 살고 있는 곳까지 오기는 했는데 무서웠대요. 이 사람들이 본인이 어디 사는지도 다 알고 내 신상을 다 서류를 제출했었거든요. 집도 못 가고 그러고 있다가 친구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같은 방을 썼던 형 있잖아요. 연락처를 처음에 만났을 때는 핸드폰을 반납을 안 했었잖아요. 그때 서로 연락처를 이제 교환을 했었는데 같은 방을 썼던 형 핸드폰 번호가 좀 로얄 넘버였대요. 좀 쉬운 번호. 그래서 머릿속에 있어서 전화를 한번 해봤대요. 그랬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더래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이제 숨어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집을 한번 친구 한 3명이랑 같이 갔대요, 집을. 근데 집은 너무 멀쩡했대요. 아무것도, 연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 그래. 한국 땅인데 뭐 하겠어? 싶어가지고 핸드폰도 새로 개통했겠다. 그 형한테 몇 번 더 전화를 했대요. 근데 결론으로 말하자면은 한 달이 지나도 그 핸드폰은 꺼져 있다고 나오더래요. 오. 그러니까 뭐가 작살 난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본인이 사무실을 한번 가봤어요. 한국에서. 사무실 자리를 가봤더니 사무실이 아무도 없더래요. 비워져 있더래요. 사무실이. 이 사무실 이거 뭐하는 사무실이었냐? 그 같은 건물 쓰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뺐다고. 아, 그러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너무 궁금한데 친구들도 많이 궁금했는지 같이 좀 알아보기 시작을 했대요. 예. 그리고 이때 시기가 뭐가 한참 유행했던 시기였냐면은 우리 흥신소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유행을 했던 시기고 결국은 그쪽에 의뢰를 했던 건 아니고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한 명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물어봤대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게 뭐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본인 생각으로는 후쿠시마였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대요. 예. 본인 거 신분증이랑 그러니까 여권이랑 핸드폰을 다 뺐고 일본인 신분증도 줬었대요. 필요할 때는 이거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하루라도 더 버티라고 했잖아요. 네. 하루 일당이 엄청났었대요. 위험지역 들어가서 사람이 일해야 되는 경우에. 와, 예. 하루에 몇십만 원 단위가 아니었대요, 그게. 예. 브로커들이 가운데서 그 돈을 갈취했던 거더만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만 원이다 치면은 뭐 한 달 일하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돈이. 몇 천이에요, 몇 천, 한 명당. 그리고 이 사람은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어디 방송에서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분이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또 이제 주변에 알아보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 당시에 일본에서 네. 엄청 많이 들어갔었대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돈 벌려고 들어간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사기꾼들이 껴서 뭔지도 모르고 온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대요. 본인도 상상도 못했었대요. 그런데 아무리 모든 정황을 다 두들겨 맞춰봐도 본인은 그곳에 가는 거였대요. 그때. 네. 그래가지고 그때 갔던 그 형님은 끝까지 연락 안 됐고 나중에 핸드폰 자체가 이제 없는 번호가 나와버렸으니까 네. 찾을 길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브로커들이 사람을 법률사무소로 꼬시면은 힘든 사람들이 연락을 할 것이고 힘든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 골라서 그렇게 보내서 돈을 버는 해외 출장에 대한 얘기 하나 들은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야, 근데 동남꾸마님 오늘 처음 하신 거 치고 말씀 너무나 잘해주시고요. 중간중간 연기까지 같이 해주시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웠거든요. 아, 실은 제가 오늘 방송 참여하기 전에 네네네. 돌비 아카데미라고 거길 좀 다녔습니다. 아, 거기 등록하셨구나. 예. 예, 거기 등록하면은 이렇게 시참도 소개도 해주고 한다고 해서. 아, 그 브로커 있죠.
예. 네, 있어요. 프로코분 김준현 대표님이시던가 아무튼 그 사람은 그 한참 꼬북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급이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패면서 갈쳐요. 네, 아이, 내가 참나. 그쪽 라인이 조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상위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이 바로 귀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구나. 거지는 흑막이죠. 그쪽 라인을 탔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동물꼬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동물꼬마님 이야기 중에서도 또 레전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에 그 확 오네요. 확 오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무서운 최대 주주는 바로 귀족이다. 이거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